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등의 공사비가 폭등하고 있다는데 요즘에는 공사비가 얼마면 되나요? 또는 꼭 공사비를 많이 들여야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 채널에서 주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과 함께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 특히 재테크, 부동산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주제가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내용이고, 앞으로도 설계와 공사에 관련된 내용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본 채널의 초기에 제작된 이러한 영상들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 요즘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지으시려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건물들을 지으려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등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근을 비롯한 시멘트, 목재, 그리고 인건비 등이 폭등한다는 보도와 소문으로 인해서 새로이 상가주택 등을 지으시려는 분들이 공사비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여지는 것 같다는 것으로, 사실 공사비는 요즘뿐만 아니라 항상 건축주들의 주요 관심사였는데, 오늘은 이런 공사비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신 분 등에게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입하고자 하는 땅에 대한 기본 계획을 해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에 적어둔 제 카페의 공지글에 첨부된 설계 상담 노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이 기본 계획, 즉 가설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으며, 그런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공사비 수준에 관한 것인데, 공사비는 상가주택을 지으시는 분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이러한 공사비는 아시다시피 자재비와 노무비, 장비비 등 직접 공사비와 공사를 하려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그리고 회사의 관리비와 이윤 등 간접비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항목에 있어서 합리적인 비용을 적용한다면 짓고자 하는 건물의 공사비가 나오는 것이고, 짓고자 하는 공사비의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의 비용을 합리적으로 정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공사비의 수준은 자신이 짓고 싶은 건물의 수준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된다는 것으로, 쉽게 말한다면 설계나 공사의 품질 등 모든 면에서 높은 수준을 원하신다면 자연스럽게 그에 상응하는 자재와 노무비가 필요하게 돼서 공사비가 많아질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아무리 내 생각대로 짓고 가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로 하고 싶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건물들과의 관계나 품질, 장래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고,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조합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꼭 공사비는 많이 들여야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대체로 많은 건축주들은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 그 정도까지나 들어가느냐고 놀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비싸는 것 같고, 파는 사람은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전에 떠들던 공사비나 부동산 등에서 참고적으로 얘기해주는 공사비 수준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항상 비싸게 생각되기 마련인데, 더욱이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 그런 것이죠. 요즘은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철근, 시멘트 등 거의 대부분의 자재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덩달아서 노무비까지 오르다 보니 그동안 떠돌아다니던 평당 공사비와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자재비 등이 올라 공사비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신이 짓고자 하는 수준과 예산 범위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자재비와 노무비 등을 그런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남이야 얼마에 지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기준과 특히 자신이 가용하고 동원할 수 있는 예산 범위로 모든 수준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그런다 해도 한계가 있고 꼭 들여야 할 비용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꼭 공사비를 많이 들여야만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니까 자재비나 인건비 수준을 자신이 감당하고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공사비 수준에 맞추는 설계에 관한 것인데, 공사비 등 거의 모든 것은 설계에서 결정이 되지요. 즉 어떤 수준의 자재와 공법으로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결정되는 것으로, 예를 들자면 콘크리트 등 골조 공사를 위한 자재는 그렇지 않겠지만 외장재나 창호, 내부 마감, 그리고 설비, 전기 등의 수준을 설계할 때 자신의 기준과 예산에 맞도록 반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의 건물을 원하시는지, 또 공사비를 어느 정도 책정을 하는지를 설계자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설계자는 디자인을 포함해서 특히 자재를 선정할 때는 건축주가 원하는 수준과 예산을 감안한 자재로 설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공사비에 맞추는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예산에 딱 떨어지게 설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공사비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주의 의도나 공사비 예산과는 동떨어진 설계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설계자도 지나치게 디자인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공사를 잘 이해하고 특히 사용하는 자재의 특성이나 기능과 함께 단가 등 공사비에 관한 감각이 필요하며, 그렇게 설계된 건물은 최종적으로 공사비 내역서 작성 과정에서 약간만 조정을 하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특히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건축을 해야 하는 정부 발주공사에서도 반드시 설계 후에는 공사비 내역 작업 과정에서 예산에 맞춘 조정을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로, 상가주택 등과 같은 건축에 있어서도 반드시 이러한 설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효율적인 공사비의 활용도 주어진 예산 범위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인데, 이는 골조공사, 외장재, 창호 등은 공사를 마무리한 후에 개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가구공사나 실내 마감공사 등은 건물을 사용하면서 나중에라도 바꾸거나 변경할 수 있는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골조공사 등과 마감공사의 비율이 건물의 종류나 설계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떠한 건물은 거의 반반 정도가 되므로, 만약 공사비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공사비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사비를 잘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공정의 공사는 서로 복합적으로 연결되고, 또 공사를 할 때 하는 것이 나중에 변경을 하거나 바꾸는 것보다 훨씬 비용도 절감되고 절차도 간단하기는 하겠지만, 불가피하게 한정된 예산으로 건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공사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요즘과 같이 철근 등 자재비가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실제 집행된 비용으로 정산하는 방법도 좋은데, 예를 들자면 최근 철근값이 톤당 115만원에서 120만원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은데, 만약 계약 당시 공사비 내역서에서 톤당 118만원으로 조사되어서 그 값으로 공사비를 확정했는데, 실제 철근 공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그보다 내리거나 오를 수가 있다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실제 사용된 시점의 비용으로 정산을 한다면 건축주나 시공자 상호 간에 합리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철근이나 레미콘과 같은 공사비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자재값이 오를 것으로 예고된 경우에는 공사 계약을 할 때 사용되는 철근 물량과 레미콘 물량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비용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건축을 보류하거나 포기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요즘 공사비가 오른다고 하자 상가주택 등을 건축하시려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공사비가 내리면 나중에 건축을 하겠다고 공사를 보류하거나 포기를 하고 보유하고 있던 땅을 그냥 팔아버리겠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금 사정 등 처한 상황상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동안 이와 유사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즘은 공사비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할 정도인지는 잘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올랐다는 공사비가 계획했던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라는 것을 다각도로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인데,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결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오른 비용으로 말미암아서 우선 당장의 자금 계획이나 수지 분석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 물가와 인건비는 매년 오르지 않았던 때는 없었고, 또 그렇게 오른 비용은 당연히 임대비나 건물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까지 요즘 상가주택 등의 공사비는 얼마나 되나요? 또는 꼭 공사비를 많이 들여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냐는 것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공사비 수준, 또 두 번째로는 꼭 공사비는 많이 들여야만 하는 것인가, 또 세 번째로는 공사비 수준에 맞추는 설계 방법, 또 네 번째로는 효율적인 공사비 활용 방법,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건축을 보류하거나 포기를 한다라고 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변수가 많지요. 물가가 오른다거나 새로운 절차나 과정 등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해서 계획한 일에 차질을 빚기도 하는데, 혹시 이런 데에 대한 경험담이나 의견 또는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설계 상담 노트를 작성해서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수요하고 계신 대지에 대한 기본 계획, 즉 가설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